검찰 두목 윤 총장의 어제 국감 평가를 좀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와,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야. 추후 지휘권 위법이다. 이게 자꾸 자세가 저도 검찰총장처럼 돼요. 이러고 답변하던데.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예. 5,000분이 넘게 함께 봐주고 계신데 그런 이제 건방진 태도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누가 부하하래요. 여긴 공직사회입니다. 난 이 말에서 윤석열 총장의 모든 걸 읽었어요. 부하라는 말. 그러니까 다 자기 부하인 거야. 검찰 조직 내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자기 부하인 겁니다. 요즘 누가 부하라는 말 씁니까? 부하의 반대말은 뭐예요?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죠. 직원과 상사고 부하의 반대말은 두목이죠. 내가 검찰 두목이야. 우리는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그냥 우린 검찰청이야. 독립된 조직이지. 거기에 두목이 나고 이 논리와 머리가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률적으로 지시를 하면 상관이니까 당연히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지시를 하면 검찰청장은 그거를 내가 두목인데 누가 나한테 지시를 해?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합니다. 즉 선출된 권력이죠. 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임명하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란 틀 안에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듣는 체계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한테 왜 부하라고 안 했냐?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해요. 자기 형님이죠. 자기가 서울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이 본인 검찰총장 되면 법무부 장관을 하니까 예전에 부하였던 적 있잖아요. 이 두목님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셨던 두목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그 사람 명령은 들어요. 그것도 전화로. 심지어 우병우 수석처럼 청와대 들어가서도 전화로 일개 검사부터 검사장,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윤 총장, 김프로 이 사건은 이렇게 좀 해줘. 얘는 좀 조지고 얘는 1억으로 맞춰봐. 이런 지시를 할 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부하로 모시던 두목이 한 일이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명령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윤석열 검찰 두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혀 비하하는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두목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두목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백두산 호랑이 두목, 대호 두목, 검찰 두목. 윤 총장의 실체가 어제 드러난 것이 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에 대해서 4명을 거역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라면서 압박해온 행위를 비판한 걸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말씀 잘 하셨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 윤 총장이 자신의 부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아니라고요. 아니 무슨 부하야. 예? 기사 쓰는 기자분은 편집장의 부하입니까? 예? 정치부장의 부하예요? 우린 똑같은 노동자예요. 직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난 그 사람의 부하가 아니라고요. 제가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인데 제가 그럼 최강욱 대표의 부하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최강욱 대표는 당대표로서 저한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십시오. 이런 건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전 그 명령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하라서가 아니라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라는 곳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부하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검찰이라는 조직은 소위 말하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 중에 검찰로 가 있는 2,000명들끼리 지지고 볶고 30년 동안 돌아가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이 안에서 자기 식구들은 이 2,000명밖에 없다라는 이 패거리 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데가 또 어디 있어요? 군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장군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고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허위 의식에 빠져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도를 우리가 고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민 통제,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문민 통제인 겁니다.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거예요. 나는 독립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겠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문재인한테 나라를 이끌라고 한 거거든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5년 동안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끌어주세요라고 한 거라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검찰도 따라야 해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는 덮어라, 얘는 기소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건 문민 통제가 아니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역할인 겁니다. 인사권도 행사하는데 검찰총장 뽑은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고 나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을 평가하면서 다음번 정권도 민주당에 줘야 되겠다. 아, 얘네들 도저히 못하겠다. 안 되겠다. 차라리 국민의힘에 주는 게 낫겠다. 아, 그것도 안 되겠다. 안철수를 대통령을 시키자. 이거 그냥 국민들이 정합니다. 이건 정치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선출된 안철수라는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는 것, 이게 문민 통제인 겁니다. 그럼 검찰은 또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권자가 나라를 그렇게 운영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유권자가 문재인식으로 운영하길 바라는 거고 유권자가 안철수식으로 운영하길 바라면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검찰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것이 문민 통제인 것이고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보았을 때 검찰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고 검찰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너는 보고받지 마라고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본인의 처와 장모와 관련된 건이고 라임은 수사가 엉망진창이니까 보고를 받지 말라면 보고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문민 통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병우처럼 전화해서 했습니까 이거? 다 공개적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검사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무시로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을 조율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겨우 3건의 수사 지휘로 이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헌정사상 몇 번째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제1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1949년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 이인 법무부 장관이 당시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에게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게 수사지휘권 발동의 1호 사례입니다. 2호가 천정배 장관의 사례고 3호부터가 추미애 장관이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천정배 장관 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으로 곧 이 기소가 되려고 하는 수사를 하는 강정구 교수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인권 등을 고려해서 사상범이니까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불구속 수사하라라고 지휘한 겁니다. 그전 같으면 전화 한 통해서 야 걔는 불구속 시켜 했으면 끝날 일을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검찰총장이 불구속하라는 그 이야기에 발끈해갖고 옷 벗고 나간 거 아닙니까? 옷 벗고 그럴 때 기계를 세워서 옷 벗고 나가서 검사들이 계속 말 들으면서 본인 정관 예우를 받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문민이 통제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꼭 검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윤석열 검찰 두목이 본인들의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보여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